네, 반갑습니다. 더 지니어스 주식입니다. 오늘은 주식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리 기법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주식 투자는 10%의 매매 기법과 90%의 심리 기법으로 완성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 투자에 있어서 마인드 컨트롤은 정말 중요한 요소이고 자신의 심리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매를 한다면 반드시 손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초부터 실전 강의까지 차트 분석과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었었는데 차트 분석을 완벽하게 할 줄 안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면 분석했던 내용들이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식 상위 1%의 초고수들도 매매를 10번 한다고 치면 9번 정도 잘하다가 단 한 번의 실수로 깡통을 차거나 벌어두었던 모든 수익을 한 번에 다 날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실패의 원인은 바로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동안 지켜왔던 원칙에서 벗어나는 매매, 예를 들어서 미수를 써서 과도한 욕심을 부리거나 내동매매를 하거나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성공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끝까지 오래 살아남고 싶으시다면 매매 기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심법을 다스리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심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익이 나면 흥분하지 말자, 그리고 손실을 보면 복구 심리로 내동매매를 하지 말자, 이거 말고도 현금 비중을 30%는 꼭 보유하자, 반드시 분할 매수하자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세우는 것은 정말 좋은 습관이지만 감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동매매가 아닌 계획적으로 매매할 종목을 선정하고 차트 분석이 완료된 후에 매매를 할지라도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파 매매의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 후에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을 예상했지만 반대로 주가가 흘러내릴 경우, 그리고 눌림목 매매의 경우에는 주가가 눌림 후에 반등해서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을 예상하였지만 오히려 지지선 이탈하고 주가가 흘러내릴 경우, 이럴 경우에는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불안감을 느낄까요? 계획대로 매매를 했지만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네, 첫 번째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은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본인의 그릇에 맞게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처음 주식을 입문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시드가 작기 때문에 한 종목에 몰빵 투자를 해서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지 못하고 몰빵 투자를 하거나 한 번에 큰 수익을 내려는 욕심으로 시드를 감당 못할 수준으로 늘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매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분산 투자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길게 봐야 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실력을 키운 다음에 시드 자금을 늘려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계획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 투자자와 B 투자자가 있는데 A 투자자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투자자는 이 시점에 모든 금액을 투자했다고 하고 B 투자자는 3번의 분할 매수를 계획하고 자금의 3분의 1만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A 투자자는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한 자리에서 주가가 바로 오르더라도 큰 금액, 보유 금액의 전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길게 보유하면서 큰 수익을 볼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투자자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지지가 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안정적이며, 만약에 주가가 바로 올라가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고 또 떨어지더라도 추가적인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반드시 계획된 자리에서 추가 매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된 매수는 분할 매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계획 없이 계속 매수하거나 현금 비중이 없어서 대출이나 추가 자금을 끌어와서 매수를 진행하게 된다면 물타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수를 진행할 때에는 자금을 분할해서 계획된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해야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률이 더 높아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칙은 매매 시나리오를 세워서 매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 분석도 잘했고 매수도 계획적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하였지만, 주가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불안감을 느낀다면 왜 그럴까요? 바로 시나리오와 전략을 설정하지 않고 매매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매매를 하기 전에 먼저 시나리오를 생각해보고 진입을 한다면 이후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반면에 시나리오 없이 자리만 보고 주가가 올라갈 것을 예측하고 매수를 한다면 가격이 흔들릴 때 심리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나리오와 전략은 어떤 식으로 설정하냐면, 크게 매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크게 매수를 진행하였는데 바로 상승이 나올 경우, 그리고 횡보할 경우, 그리고 하락할 경우 각각 상황별로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지지 라인 다시 손절을 할지 시나리오 상황별로 대응 전략을 미리 짜놓고 실행을 하면 매매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매매를 하게 된다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당황을 할 수밖에 없고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매매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신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그릇에 맞는 자금으로 분산 투자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계획된 분할 매수를 진행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나리오와 전략을 미리 설정하고 매수를 진행한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잃지 않는 투자,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계좌 상태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